예, 동양타로 한국태화영리학회 태화입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로의 스프레드 배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이제 동양타로 이제 안내서이죠. 물론 서양타로 유니버설 웨이트 같은 책도 쓰고요. 동양타로에 대한 책도 이렇게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주시고요. 동양타로 사례집입니다. 사례집인데요. 이 책 없는 사람들은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책 내용 중에서 이제 스프레드 이제 배열법입니다. 이거 뭐 배열법 책자도 있고 뭐 몇 달에서 고가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켈틱 크로스 배열법입니다. 켈틱 크로스 배열법이죠. 그래서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뭐다, 4번은 뭐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리에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상담하러 가면 이걸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해서 이걸 써갖고 외우고 꼭 뭐 이렇게 어떤 데 광고를 보니까 우리 오픈 광고에 오시는 분은 켈틱 크로스법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하고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마다 위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7번은 뭐냐? 7번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보는 시각, 8번은 남이 나를 보는 시각 이렇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7번 카드는 내가 나를 보는 거, 8번 카드는 남이 나를 보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7번은 남이 나를 보는 거, 8번을 내가 나는 보는 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예, 무슨 말이에요? 요 카드 의미를 바꾸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점이 달라질까요? 요걸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시비 걸고 그래? 아니, 시비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요 켈틱 크로스, 그러니까 타로 카드가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처음에 1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외국의 책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꼭 이걸로 해야지 뭐 점이 되고 뭐 더 좋은 결과를 나오냐, 그런 건 아니죠. 흔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동양카드라고 해서 저희 학회에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러죠. 뭐 3카드다, 이렇게 3장을 뽑습니다. 이 3카드 3장을 뽑아서 이걸 뭐 과거, 현재, 미래다, 또는 뭐 현재 문제점 해결책 등등으로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3장만 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서양타로다, 서양타로 3장이다. 한 장의 키워드가 5개만 된다고 해도요, 5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5개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 장에 5개 곱하기 순역을 하니까, 정카드, 역카드를 하니까 2를 합니다. 그럼 한 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10가지는 되는 거예요. 그럼 3장만 돼도 10이죠. 그럼 곱하기면 몇 가지예요? 1000가지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1000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손님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한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1의 확률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여러 장을 뽑습니다. 여러 장을 뽑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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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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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막 연습을 합니다. 그럼 손님은 들으면 뭐예요?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뭐 근데 제가 잘못 뽑았나 보네요. 무슨 뜻이에요?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왜냐? 단어의 키워드에다가 자리의 의미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데 손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맞출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요즘에는 타로를 안 봐요, 맞느니 뭐 틀리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은 제가 펴낸 동양 카드, 서양 카드를 같이 쓰는 책이고, 어떻게 쓰면 쓸 수 있다, 잘 쓸 수 있다는 책이고, 타로에 대해서 순수하게 의문점,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 키워드란 뭐냐? 그 다음에 배열법이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이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해서 쉽게 누구라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점이 뭔지, 타로 카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우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배열법은 뭐냐? 정해진 배열법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생명나무 배열법, 무슨 V자 배열법, 그 다음에 무슨 켈틱크로스 배열법, 무슨 배열법 말을 하지만 그런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손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해주는 걸 원합니다.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뭐냐? 키워드가 5가지만 돼도 3장을 뽑아도 1000분의 1의 확률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배열법이란 뭐냐면은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원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손님한테 한 장만 뽑으라 그러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한 장씩 뽑는 겁니다. 다 뽑아놓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만약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애정 좀 보러 왔어요. 그러면 애인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빠 마음 먼저 봅시다. 또 오빠 마음을 갖고 어쩌고저쩌고. 자, 오빠가 좀 되게 좋아하셨는데 요즘 조금 애정이 식으셨네요. 그 다음에 아가씨 속마음. 아가씨도 오빠에 대해서 좀 존중하던 마음이 많이 사라졌네요. 둘이는 어떻게 될까? 좀 힘든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3장을 다 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한 장씩 꺼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원카드 배열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형식적인 카드의 위치가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카드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택의 배열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직장을 계속 다닐까요? 다니지 않을까요? 이건 AB 배열법입니다. 제가 개발한 거죠. 뭐냐면 선택에 대한 배열법입니다. 물론 다른 책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올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원카드는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는 2장을 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뭐가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계속 다니는 경우, 직장을 옮기는 경우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니는 경우는 어떻다, 옮기는 경우는 어떻다. 또 이럴 수 있죠. A 남자가 좋나요? B 남자가 좋나요? 물론 한 장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2가지로 종류를 나눈다는 거지 꼭 한 장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남자와의 속궁합은 B 남자와의 속궁합은 A 남자와의 정서적 대화는 B 남자와의 정서적 대화는 A 남자의 집안 사람들이 날 좋아하느냐, B 남자의 집안 사람들이 날 좋아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지만 결국 한 장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확장입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씩 질문을 하면서 뽑는 거랑 A, B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요 2가지만 가져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배열법을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쉽고 간단하게 이깁니다. 쉽고 간단하게 이깁니다. 이 원카드 배열법, 그 다음에 AB 배열법으로 손님들을 상대해 보세요. 손님들이 더 좋아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AB 배열법을 하면 안 됩니다. 뭐요?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이런 거는 AB 배열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는 2가지 경우로 하는 거고, 합격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당하는 거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카드가 좋게 나오면 선택이 되는 거고 나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 당하는 거는 2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뽑는 거다 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좋은 책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있습니다. 신청하면은 됩니다. 신청하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책의 가격은 3만원입니다. 책의 가격은 3만원입니다. 두 가지 카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카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하면은 이제 두 장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해주죠. 그럼 뭐예요? 몇 가지 질문만 해도 실제로 카드는 8장, 10장 이렇게 깔려요. 원카드식으로 해더라도요. 그럼 뭐예요? 손님이 카드를 하나씩 뽑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왜? 자기와 대화한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 궁금증을 갖다가 해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답은 손님이 안고 있어요. 손님이 자기 속에 있는 답을 끌어낼 수 있게, 그래서 같이 그걸 얘기할 수 있게, 그러면 손님은 만족하고 갑니다. 도사가 되려고 하기보다 상담가가 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손님들이 만족하시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타로 내정을 한다.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로 내정을 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좋은 거죠. 내정법은 6효, 6임, 타로 뭐 다 내정법 할 수 있어요. 구성 전법으로 내정법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내정법은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말입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손님이 말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점을 맞으면 되는데 왜 말도 하는 걸 맞추려고 그러세요? 상식으로 돌아가세요. 가장 훌륭한 배열법은 원카드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하시면 돼요. 가장 훌륭한 내정법은 이겁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손님과 대화하십시오. 만족한 손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